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변산 그 복례정사 그 도량 또는 그 넓은 그 더 이제 그러면 실상동 뭐 이런 도량에서 벌어지는 그 소태산 대종사의 행적 또는 법문을 지금 이제 계속 몇 차례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실지불공, 실지불공은 제가 요즘식 말하면 메이드인 복례정사, 복례정사에서 만들어진 탄생한, 거기서 느껴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법문은 소태산 대종사의 정말 중요한 법문 중 하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불공이라고 하면은 뭐 진리불공도 중요하겠지만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실지불공은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율로 말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하다. 이 정도만 저는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는 종교가 과거에는 진리불공 중심의 종교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미래의 종교로 가면 이제 실지불공의 종교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에 보면 심구와 기도장이 나오죠. 그건 진리불공이겠죠. 그러나 불공하는 법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처첩을 무엇이 부처고 그 부처에 따른 어떻게 불공하냐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거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간이 나와요. 기간. 이게 실제로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봤을 때는 실지불공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를 할 실지불공이냐, 일주일을 할 실지불공이냐, 아니면 이거 한 달을 할 실지불공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이런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성공을 해야 불공이다. 대종사님도 사실적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이라고 했지만 이 성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공은 우리가 그 정성을 대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가 이게 텅 비고 고요하고 이 신령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로 간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경제적이고 물량적이고 뭐 또 이렇게 불공을 그런 것으로 한정시켜 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주의적 성공을 그걸 가지고 성공이다. 뭐 이렇게만 또 한정지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옆 동네 어디예요? 복례정사 옆동. 쉽게 말하면요, 현재 복례정사가요 실상사에 새들어 사는 거입니다. 전세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거 사는데 이 전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사는 이 이누빌라 저쪽 이동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사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나가 한다고 못 나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복례정사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로 보면 전세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아무데나 나가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알겠지만 우리도 알겠지만 식상 쪽 그쪽에 토지를 우리가 한번 소유한 적도 있고 이런 이 불교하고 지금 안 좋은 관계가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정말 양쪽이 다 지혜롭고 양심 있게 이 문제는 서로 해결해 가야 될 것이고, 하여간 불교와 이 실상사와 복례정사가 서로 이 처음에 그 정신같이 잘 이걸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지혜가 완전히 들어가야 될 공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또 서로가 있음으로써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잘됨이 나의 발전도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저쪽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상사와 복례정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신뢰를 쌓고 그런 관계들이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한국 사회의 종교계까지 바꿔놔버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사와 인장바위인데요. 오늘 지금 살펴볼 것이 이 법문도 있죠. 뭐냐면은 실상사는 어디예요? 복례정사에서 조금만 가면 실상사입니다. 이 실상사 사진이 여기 없구나. 실상사 사진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불상사 아니에요. 옛날 사진. 실상사의 교단에 옛날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6.25 한국전쟁 때 또 소실되고 이제 이런데요. 자, 보면 74쪽 펴보세요. 한만어, 만어 스님이라는 분이 그 당대 실상사 주지했고요. 항명 스님은 월명암 주지했어요. 이분들은 한 문중에 사형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소태산 대종사보다 항명선사가 24살 많고요. 띠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어 선사하고는 35살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셔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경전으로 편찬될 때 이 말투하고 실제에서 벌어진 말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때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존칭하고 잘 이렇게 받들면서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그 의견을 들으니까 우리보다 더 의견이 좋아. 어찌 보면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세 분들은 서로 문답이 나이를 초월해서 문답을 할 수 있고 이분들도 참 대단한 것이 그 젊은 사람의 말을 소태산이 훨씬 젊잖아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지점을 깔고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대종사님도 실상사에 가끔 잘 놀러 가셨나? 이웃집이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경우로 보면 이웃집 아닙니까? 그리고 실상사는 그 동네에서 큰 집이에요. 큰 집. 실상사에서 뭐든지 잘 이렇게 더 큰 마음을 좀 이렇게 그 동네 일도 다 크게 해서 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또 여기에 이 세 분들의 이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 현재 원불교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때 선지님이 기록한 거죠. 자, 이것을 이게 실시품 2장 한번 펴보세요. 실시품 2장이 이 장 피셨어요? 실시품 2장 324 꽤나 길어요. 한번 쭉 그래도 읽어봅시다. 이게 봉독을 해야죠. 실시품이. 자, 이것도 그러니까 실상사라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 노성 두 사람이 한 젊은 상들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릴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사람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상들이라 하시니 한 노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을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하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을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시었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바람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하며 허망하게 하는 데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요방이 아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요방이 되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했으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모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여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이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니라 하시느니라. 굉장히 길죠? 네. 그래도 이게 뭐 처음에 이게 다 정리해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살펴봅시다. 실상사, 그러면 어떻게 써요? 실상을 실다울 실, 그 다음에 모습상, 그죠? 실상이 뭔 뜻이에요? 실상이? 실상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옛날에 이게 불교 쪽에서 실상이 진리예요. 실상. 그럼 이런 상이 실상이에요? 표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상 애매하죠. 이런 상은 표상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해요. 근데 표상 얘기만 해버리면 한 반절밖에 얘기를 못한 거죠. 어찌 뭐 반절 얘기한다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체를 얘기 못했다고도 해야 맞죠.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뒤에 모습상. 그러면 상을 전부 다 허상이나 표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실상사의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사가 어떤 것이라고요? 실상이 들어가는 자리로. 굉장히 이게 자부심이 센 절 이름이에요. 실상사 하면 우리는 실상이야, 실상. 요즘 말하면 내 진리야, 진리.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 말이에요. 종교적 언어를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대종사님이 이 실상사에서 이제 결국은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의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종사님 이야기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야 돼요. 우리만 좋고 저쪽에서는 안 좋으면 안 돼요. 제 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승이라고 할 때 이 두 노승은 아마
항명과 만어 스님이었을 거예요.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석두고사와 만나면 아마 이게 추론인데요. 항명선사가 거기에 오셨다고 해서 이 석두거사,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가 가셨을 수도 있어. 이것도 추론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 선문답을 주고받는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 선사들이 아무나한테 선문답을 주고받지 않아요. 아니, 보니까 내가 진짜 대학생이야. 근데 자기 초등학생들하고 그렇지 안 놀아요. 놀아줄 때는 있겠지. 그러나 보통 이렇게 놀진 않습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뭣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서로 직이 이렇게 뭔가 뜻들이 서로 그래도 통하는 사이였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은 같이 잘 만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결국은 어떤 지도 방법에 대한 제시를 소태산이 한 겁니다. 지도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실상사라는 우리 사찰에서 특히 한국 불교는 간화선 중심의 이 때문에 참선한다고 하죠. 참선. 그러면 참선의 방법이 보통 간화선이었을 거예요. 간화선. 근데 이 간화선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잘 알아야 이걸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선사들한테는, 이 노승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앞으로 중생활을 하려면, 스님 생활을 하려면 이 참선을 잘 알아야 스님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많이 나겠습니까? 야, 너 잘해라. 어떨 때는 막 붙잡아 놓고도 막 얘기하고. 그건 왜 그래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행위가 진짜 잘하시는 행위예요. 사랑이 넘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좌가 또 참선을 싫어했나? 또 유별나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하는 소리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 뭐 굉장히 노력을 하셨겠죠. 이분들이 원래 제자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력 안 하는데 뭐 알아서 해라. 네가 뭐 하든 말든 뭐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안 되니까 막 노기까지 뛰어갖고 너 임마 이랬다가 앞으로 중생활 못해 임마 이런 식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너 이러면 교무생활 못해. 어쩌려고 지금 그러냐? 너 지금 그러면 또 뭐라고 했다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오시니까 또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니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놈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불보살이 출세해도 저놈은 죄도 못할 놈이라고. 그건 뭐겠어요? 이게 막 그래서 이 정도 말을 한다는 것은 많이 공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보세요. 저도 뭘 해보면은 뭐가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올 때는 뭘 안 하고 심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고 나서 심한 말이 나가요. 노승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분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분들 성품도 평소에 성품도 알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도 알고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이게 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게 참선이 뭔지를 잘도 모르고 원이 없는데 이걸 막 강권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안 합니다. 결국 이게 지도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이 노승들에 대한 소태산의 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소태산은 존중하고 존중하십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런데 방법상에 요즘도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모르면 안 해요.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저기 인장바위 거기 뒤에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의 새로 건축한 실상사예요. 76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인장바예요. 이게 옆에 이게 조금 이렇게 나와 보이죠? 여기다 원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이게 인장바예요. 이게 인장바위. 이게 여기가 인장바예요. 지금 사실은 이 사진이 눈으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거 제가 작업한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으로 안 보여요. 이걸 더 키우고 좀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이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인장바위에 금이 들었다 하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품, 우리가 본연 청정한 성품이 다 있다는 말을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참선을 하자는 것은 그것을 딱 확인해서 그걸 갖다가 쓰자는 게 참선이에요. 인장바위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 인장바위에 우리 자신 안에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캐가지고 이제 뭐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걸 금을 팔든지 뭐 우리 집에다가 막 금으로 장식을 하든지 뭐 알아서 이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듣나?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듣고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이게 광채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둘도 없는 자리입니다. 해다가 누가 믿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금을 캐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 이쪽에서 부자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부유해지는 연유를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자 하는 마음 정도에 따라서 그 내역을 말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그 제도할 수 있는 묘한 방법이다. 묘방이다. 이렇게 대운사님께서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존의 불교 전통이 주로 이 실상자리 아까 말했죠. 이 인장바위에 금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실상자리예요. 실상사예요. 실상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노선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소태산 대종사는 이것을 어떻게 발현할 것이냐를 더 중심에다가 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일단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대종사님이 이 말씀, 아까 말했죠? 인장바위에 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본연 청정한 성품이 원래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육군으로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물어보는 정도에 만큼 설명해 주면 된다. 이것도 물어보는 게 그냥 호기심 정도 물어보면 호기심 정도 대답해 주면 되고, 진짜로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막 해보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된다. 자, 이 말에, 자, 이게 이제 원불교 소태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데서도 또 나와요. 다른 데서도. 그 견성인가의 방법에도 또 나와요. 거기서 인지적 태도, 이걸 아냐 모르냐는 것이 아니라 대운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라는데 인가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13세 각 이청풍 이렇게 대운사님 미리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뭐 해갖고 이제 13세 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백학명 선사가 13세 각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학명 선사도 그렇게만 말한 건 아니에요. 학명 선사가 보통 분입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까? 학명 선사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뿔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배워서 아는 거하고 자기가 이제 증득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말이 다. 근데 이게 우리 그 대종사님 법문에 솔성요령 15조 한번 펴보세요. 솔성요령 15조. 이게 나와요. 솔성요령 15조. 솔성요령 15조를 이해할 때 이 법문하고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15조 한번 읽어봅시다. 15. 다른 사람의 원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말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이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려고 해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을. 그럼 이렇게 요 문장하고 제가 한번 이것을 풀어볼게요. 한번 이것은 뭐냐면 75쪽 보세요. 75쪽. 이게 소태산 대종사와 두 선사의 이 문답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권. 이게 강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는요, 강권은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강권은 저 사람이 자기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해야만 되게끔 만들어요. 그 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먼저 실질을 보여주는 솔성의 도를 닦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해서 아까같이 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태산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이익됨을 보여주니까 보여주면서 한번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익됨을 보여주면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더 이론상 이 성품짜리를 막 사용하면서나 공부하자 해야 돼요. 복잡하게 됐어. 힘들게 됐다고. 나한테 아는 거 있으면 아는 거 설명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뭐 말을 또 막 근사하게 해놓고 어디서 이게 하는 것이 영 아니요. 하는 행동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시대인식도 있어요. 이 법문에. 진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 마음 공부한다, 이론상 공부한다고 해놓고 영 믿음이 안 가. 어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진짜 이제 큰일 났어. 뭐, 이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저는 퇴로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떠들어대는데. 요즘은 또 막 그냥 신문에다가 또 막 떠드느니, 거의 이제, 신문은 어른들이 거의 다 봐요.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다 봐.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저놈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 딴짓 해봐. 퇴로가 없다니까요, 퇴로가.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이런 상 얘기 어디서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자, 큰일 났어. 퇴로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발현시켜야 돼. 안입이 설신의 이 육군으로 어떻게 이걸 발현시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야 설득도 되고 이 사람도 취미가 생긴다. 이 참선하는 상자도 이런 논의가 있고요. 제가 말했지만 그 노승 서로 문답하는 사이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연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무사님이 24살, 35살 많은데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이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여기서도 이 두 노승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반대라도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젊은 친구들은 연세가 나이를 먹으면서나 져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혀 몰라요. 저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져준다는 게 뭔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높게 이 두 노승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선생은 제도하는 방법이 참으로 광대하다. 이게 항명 스님이나 만어 스님이 아니고 누가 와서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배울 것에 대해서 광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어디서 벌였어요? 실상사. 그럼 우리가 실상사를 가면 이런 내용을 갖고 거기 이게 경례를 돌고 도량을 이렇게 돌고 해야지 우리가 뭐 절이 작네, 뭐 절이 크네, 뭐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 법문의 출생지지 아닙니까? 이 법문으로 우리가 명상도 해보고 이 법문의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76쪽 밑에 보세요. 제가 이거 만든 사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춘풍 선생님께서 변상가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장바위를 장바위라고 해요. 장이라는 도장할 때 장바위. 철주 중심 맹세하고 군신 입조 도장치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실상사 뒷산이 천왕봉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복례정사도 천왕봉자락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실상사 쪽에가 천왕봉에서 그래도 절이 있다는 건요. 그가 중심 뭔가 풍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중심적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천왕봉이 도학고르 층암절벽을 군신봉 그러니까 신하들로 삼아서 옥새가 뭐냐면은 인장바위예요. 인장바위에다 딱 놓고 신하들하고 아침 조회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가서 보세요. 딱 보면 거기 뒤에가 시상자 뒤에가 천왕봉이에요. 천왕봉이고 앞에 도학골 계곡들 이렇게 쭉 있어요. 그 계곡에 있는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바위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신하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임금이 인장바위를 옥새로 딱 놓고 회의를 해요. 말해보거라 딱 하면서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다 이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소태산 대종사를 스승님으로 딱 모시고 그 법문에 귀의하는 그 상하 좌우에 법동지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바위들이 우리 법동지야 이게 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문답 속에서 인장바위를 통해서 법의 인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당에 다니면 문답 감정 해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바꿔서 이 경치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 원불교적인 색깔로 그걸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실상사와 인장바위.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이 본문을 잘 소화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성요론에 보면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 이게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권.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딱 그냥 피할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강권하는 거. 그래놓고 자기는 안 해. 일은 많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자기는 안 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실제를 보여주면서 그래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 마음 공부도 우리가 이런 성품짜리를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 안이비설신이 이 육군으로 이렇게 보여줘야만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왔다? 오고 있다? 왔다 또는 최대한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장은 좀 그래서 지금 범주가 복례정사에서 이제 조금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실상사까지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서 복례 국어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